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라는 그 채널의 명순권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전에 이 강아지 구충제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댓글을 받았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적인 이익에 걸려 있기에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네. 뭐 유명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다는데 그래서 먹겠다는데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네요. 네. 하지만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반드시 그 알아야 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의학박사인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1차 진료를 담당합니다. 암센터에서 진료를 하지만 암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지 않지만요. 저의 전문 분야가 뭐냐면 암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제가 과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의 전문가로서 이 강아지 구충제가 과연 항암제로서 근거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된 것은요. 올해 봄에 더 선지라고 영국의 그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 미국의 어느 한 그 로컬 지역 방송에서 조티 펜스라는 50대 말 남자 환자분이 폐암으로 진단받았는데요. 그 폐암 중에서도 오히려 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예후가 좀 안 좋은 암인데요. 여러 장기에 퍼져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수의사로부터 강아지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복용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런 인터뷰를 한 이후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월 달 초에 너튜브라는 그 채널에서 어떤 국내 개인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요약을 해갖고 이슈가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채널을 통해서 그 펜벤다졸이라고 이 구충제를 먹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개그맨 김철민님, 네네네. 선배님. 김철민님의 경우도 안타깝게 폐암을 진단받고 전이가 돼 있는 상황에서 10월부터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고 또 이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하면서 지금 뭐 혈액 수치도 안정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물에게만 허가가 돼 있으며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고용량으로 투여 시 간 독성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까지 부작용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래도 먹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처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 욕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욕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조티펜시스 씨의 경우에는요. 2016년 8월에 소세포 폐암 진단 받았습니다. 폐암 중에는 그 세포 자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큰 거 중에는 세 종류가 있고요.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눕니다. 이 소세포 폐암은요. 처음 발견됐을 때 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게 되면 미국 자료의 경우 보면 이른바 5년 생존율, 진단받고 5년 있다 살아계시는 분의 확률이 3%밖에 안 될 정도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7년 1월에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전신 펫CT 검사를 했더니 암이 전부 사라졌다. 이게 바로 이 사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 펫CT 본인이 공개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티 펜스 씨 이분은 2016년 8월에 왼쪽 폐 아래쪽에 폐암을 진단받았고요. 그 발견 당시부터 이미 종격동 반대쪽에도 림프절이 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 신약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라는 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2016년 10월부터 복용하기 시작했고요. 그해 말에는 방사선요법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2017년 1월 셋째 주 어느 날인가로 블로그에 썼는데요. 거기에 바로 그 문제의 펜벤다졸이라는 강아지 구충제와 함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E, 그다음에 CBD 오일, 커큐민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일주일 정도 지난 1월 말에 예정된 전신 페트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암 크기가 줄어든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간이나 천골에 전이됐던 것까지 전부 다 없어졌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그 의학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아지 구충제 복용하기 약 2개월여 전에 이미 신약 항암제를 투여를 받았고요. 방사선 치료가 받은 상황에서 우연하게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일주일 만에 병이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은 아마도 면역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티 펜스 씨는 본인은 이 강아지 구충제 때문에 나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면역 항암제에 참여했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83명 중에 아마 추정컨대 이분과 함께 또 한 분, 두 분만이 완전한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요. 부분 반응까지 포함해서 20% 정도만 반응을 보인 상황이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이 구충제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구충제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신약 치료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어쩌면 네. 그 전에 했던 치료의 효과가 하필 그때 나타났을 가능성도 네.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가 과연 이 전이된 폐암을 치료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이요. 그 치료와 관련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암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사실 우리 의학적으로는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드물게 원인을 모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약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약의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을 때, 약이라고 속여서 먹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A, B, C, D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개인의 생각에는 A라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다른 요인 때문에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의학으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제가 효과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가능성 있는 약이 효능을 발휘하느냐 안 발휘하느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피라미드로 돼 있죠. 네. 연구 방법이 가장 낮은 연구 수준이라는 게 실험실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약 후보물질, 항암제 후보물질이 있으면 사람한테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일단 세포, 미생물, 그리고 분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연구를 실험실 연구라고 합니다. 이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항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땐 바로 윗단계로 쥐를 대상으로 한 무슨 연구죠? 바로 동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효과가 또 나오면 그중에서 가능성 있는 약들은 무슨 시험에 들어가냐?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도 연구 결과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이 최근 들어 한 2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되는데요. 이 분야에 굉장한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여기에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명 접니다. 박사님.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로서 오늘 이 펜벤다졸이 과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은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의 안전성 및 용량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일상시험인데요. 보통 수십 명 단위로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상시험은 어느 정도 그 용량이 결정이 되면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대개는 두 그룹을 비교를 합니다. 한쪽 그룹은 기존 약 혹은 가짜 약을 주고 한쪽 그룹은 신약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수백 명에서 많게는 2, 3천 명까지 대상으로 한 3상시험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상시험, 2상시험, 3상시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도 시판이 되면 이 시판 후 조사라는 것도 시행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인 있는 환자들이 시행을 했을 때 혹시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에서 실험실 연구 가능성 있는 5,000개, 10,000개의 물질 중에 동물 연구를 통과하는 게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어머나,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들어가는 게 9개 정도 들어가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 약이 하나 정도가 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펜벤다졸은 도대체 그 피라미드 중에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현명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바로 지금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펜벤다졸의 암 치료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의학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펜벤다졸의 경우는 현재까지 쥐실험과 아까 실험실 연구가 한 6, 7편 정도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한 편은 오히려 간암을 촉진시켰다는 연구가 있고요. 어머나. 2편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있고 한 4편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지금까지 한 편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아지 구충제 말고요. 사람 구충제로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약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약들은 100편에서 200편까지 실험이 나와 있고요. 특히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실험 연구도 40편 이상이나 나와 있습니다. 동물 연구가. 그래서 현재 그러면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냐. 제가 인터넷에 공신력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임상시험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205개 국가에서 30만 건의 임상시험이 다 등록이 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은 안타깝게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나. 한 건이 있지만 관련성이 좀 없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 사람 구충제는 한 건 검색되지만 그것도 역시 관련이 없는데 사람 구충제 메벤다졸은요. 5건의 임상시험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까 했던 임상시험 1상, 2상이 대부분이고요. 3상이 한 건 정도 있는데 사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조티펜스 씨의 경우 그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폐암이 나았다고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봤을 때 이전에 항암제와 그다음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펜벤다졸을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항암제들이요, 투여를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1개월 반이나 2개월 정도 보통 시작을 하고요. 최근 이 새로운 면역 항암제들은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 구충제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물론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용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강아지 구충제 4.5kg 푸들이 복용하는 그 양 222mg을 3일 동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55kg 정도 이상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이 빠졌지만. 그래서 보통 10배 이상의 용량을 자의적으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은 안 나왔지만 한 여성, 40여성이 미국 여성이 10배 용량을 먹다가 네. 갑자기 황달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진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서 아이고. 간 독성으로 독성 간염, 간 요소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가 과연 암을 치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된 이후에
써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부둥켜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치료 사례에 귀를 기울이실 텐데요. 하지만 동물용 구충제에 대한 의학학계의 입장은 네. 이렇다는 얘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조선 씨 아무래도 암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 가지실 테고 또 김철민 씨랑도 가깝게 지내시니까요. 네, 최근에 또 철민 선배를 뵙고 왔거든요. 네. 또 네. 만났는데 선배님이 복용하시고 사실 저도 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선배님 어떠세요라고 하니까 일단 저 통증은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 찾아오는 이 고통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명 박사님 김철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복용한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김철민 님의 경우에도 그 표적 항암제를 네. 계속 복용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받고 있는 네. 중입니다. 보통 그 우리가 아까 전이, 말기, 이른바 사기암 환자의 경우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치료율도 굉장히 낮다고 돼 있지만 일부 최근 들어서 나온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막 15%, 20% 이상까지도 말기암에서 생존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암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박사님 남성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도 뭐 심장병을 개발하다가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탈모 치료제도 전립선과 고혈압 약을 개발하다가 우연히 이제 약효가 이쪽에 더 좋다 이렇게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개구충제도 기적의 약이 될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걸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험 연구와 동물 연구가 쌓인다면 충분히 임상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환자분들이 아직 충분한 임상시험이 안 된 상태에서 먹는 것은 그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부분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현재 실험 연구 그리고 동물 연구 단계지만 이미 너무 이슈가 돼서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임상적인 이슈로 지금 수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단순한 부작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는지 실태 조사도 필요하고요.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현재 편벤다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시더라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복용하시는 네, 게 그렇습니다. 현명하지 않을까 의사가 쉽게 이거를 권장할 수 없는 거는 네.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먹기 전에 일단 주치의와 꼭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계획이라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할까 그렇습니다. 해요라고 네. 상의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암질환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질문을 지금 많이 네, 네, 보내주고 네. 예, 조선 씨가 대신해서 한번. 네, CHO334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암 진단을 받고 자연인이 되어서 이 산속에 가서 완치를 했다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럼요. 병원에 네. 가면 그래요. 아이고 조금 말이야 저기 아니야 여기 이 산에 가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고 우리 맑은 데 가라고. 네, 이거 항암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약을 저도 복용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옛날 항암제들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좀 네. 심하거든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정상적인 세포가 머리카락, 그다음에 장점막, 그리고 골수의 우리 저 혈액세포 이런 거 빨리 자라니까 여기에도 부작용이 되니까 머리털 빠지고 구역구토 나오고 그다음에 백혈구 수치 떨어지니까 감염의 위험성 생기고 빈혈도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다가 그러나 최근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작용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산속으로 가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방송에서 했을 때 그렇게 치료받다가 개똥쑥 먹고 산속에서 개똥쑥을 많이 먹고 좋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의 경우는 70~80%는 병원에서 기존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좋아졌을 가능성이 저는 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환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용 구충제의 진실을 알려주신 우리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